유튜브로 올리고 방송국에서 나왔어? 예, 유튜브 찍습니다. 저지 거 네. 쓰레기장. 네. 이거 여기 주인분이 혹시 지금 상황 아시는가요, 주인분은? 몰라요. 나 저 엊그저께 왔다 갔는데 저 쓰레기장 저 장사건 한다고요 이거. 마누라한테 뭐 2,000원 대라는데. 유치원이요?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양주 백서급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저 길게 돼 있죠. 여기 좀 좁고 저 안에가 좀 넓어요.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죠. 쓰레기가 저기 보니까 안에 좀 들여다봤네 혹시? 안쪽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들이 다 쌓여 있고 네. 창고 안쪽에도 폐기물들이 아니 폐기물 내용을 본 적 봤어요? 그 폐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네, 중국에다가 예전에는 플라스틱을 팔았답니다. 네. 근데 지금 막혀가지고 중국에서 음. 그래서 그 야적하시던 분이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 되지 않나요? 고무 다라이 그 원료로 사용했답니다. 고무 다라이는 한번 변하면 그거는 질이 아주 나쁜 폐기물이 되는데 저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톤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종류는 그렇게까지 악질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 저거 갖다가 뭐 2천 몇 톤으로 본 거라고요? 대략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5억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몇 톤? 뭐 5억이라는 돈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한 200톤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200톤이면요 20만 원 잡으면 200톤 4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200톤이라면 근데 200톤은 넘어 보이지 않아요 저거 언뜻 봐도 한 4,500톤 정도로 본다면은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 20만 원씩 치워갖고 이런 걸 또 자꾸만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런 거는 입찰 들어가야지 전문가 쓰레기 전문가를 불러다가 한번 봐야죠. 나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게 뭐 고무 종류 플라스틱 약품용 또 있잖아요. 기름 종류 있고 이것 따라 가격이 틀린데 한 100만 원 최고 비싸면 100만 원까지 갑니다. 의약품 동물 같은 거 있잖아 100만 원 이상 가요. 건물 짓는 그런 산업 폐기물은 한 10만 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대충 저걸 보면 안을 들여다봐야 돼. 근데 다시 들여다봐도 잘 몰라. 이게 뭔지 그게 책으로만 아는 거지 실제 보면 이게 고물이야 플라스틱이야 뭐 혼합이야 잘 모르긴 몰라.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운반할 때 큰 걸 25톤으로 알아. 5톤으로 할 거 100만 원 들으면 25톤으로 하면 70만 원밖에 안 들어요. 큰 데다 담아야 돼요. 그런 요령들은 있는데 저걸 들여다보고 이게 뭔지는 나도 잘 모르는 거야. 그건 전문가를 종사를 해와야 되지. 그래도 이제 분위기 좋은 거는 저기 무슨 산인가요? 불곡산. 저 산이라도 보이니까 경관은 나쁘지 않고 뒤에 빌라를 졌잖아요. 저런 것도 상품성이 있는 거야. 옆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도로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죠. 도로가 얼만큼 이게 좋아지나요 여기서? 여기 백석인데. 네,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 양주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네. 그게 2029년 정도 개통 예정이랍니다. 어. 근데 여기 바로 광백 저수지가 있는데 10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거든요. 저수지? 네. 네. 광백 저수지에 나들목이 생긴답니다. 아 거기에 네, 나들목이. 광백 나들목이 생기는데 여기서 얼마? 그래서 7분 거리가? 정도. 7분. 네. 차로만 하는 거죠? 차로만. 예. 그런 거는 이제 그런 호재가 있으니까 양주가 좀 더딘 건 사실이에요. 내가 이번에 최근에 양주 여기에다 땅을 하나 팔았는데 2,000평. 복지리 땅을 팔았는데 내가 250만 원 받고 팔았거든요. 최고 잘 받은 거예요. 잔금 다 받았거든요. 회원들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런 약간 행운이라고 봐요. 그만큼 집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양주가 아직까지는. 오히려 파주보다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같은 북경 지역, 오히려 파주가 더 북경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500만 신도시가 쓰는 바람에 발전이 컸고 여긴 붐붐 뭐 50만 평, 100만 평 이렇게 몇 개 하니까 화끈하지가 않아. 양주가 좀 더디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목이 지금 전답인가요? 네, 전과 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전답이면 여기에 이제 무조건 16만 5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6만 5천 원 내야죠? 5천 무조건 내야 됩니다. 네, 무조건 평당 16만 5천 원 내야 되니까 그것도 좀 부담이 됩니다. 또 여기 바로 앞에 저 묘가 한 기가 있는데 확인이 저거? 되거든요. 네, 어, 지금 저희 필지에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어요? 네, 그럼 옮겨가라고 해야 되겠는데 분묘 기지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무연금무가 아니니까 합의를 해야 돼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 돈 1,000만 원씩 줘요 합의할 때는. 그다음에 무연거는 뭐 100만 원 돈이면 되는데 저거는 건 합의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제일 중요한 건 쓰레기값. 쓰레기값만 정확히 측정을 해가지고 내가 볼 때 나한테 겁주는 것만큼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1억
정도 이내면은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저 쓰레기를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뭐 설정한 사람, 여기 쓰고 있는 사람 있죠. 축사로 쓰고 있다는 사람. 그 사람을 일단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면피를 하려면은 자기가 여기를 점유하고 있을 때 고발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면피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책임 다 떨어지는데, 그때 가서 우리한테 벌금 때리고 막 별짓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고지를 해놓으면 당신이 옛날에 여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고발을 했을 때 그때 해야지 뭐 하고 있었냐, 그동안 뭘 해태하고 있다가 이제 나한테 그러느냐. 그 공무원도 책임이 있는 거야. 했을 때 즉시 처리 안 하고 2달 후에 소유권 남으니까 우리한테 쉽게 말해서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거보다도 공무원들의 태도가 과세하기 좋은 데다 때리는 거야. 우리는 이제 돈이 있어. 낙찰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잘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얘들한테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주인이 딱 바뀌면 그때서 과세를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주인 바뀌니까 그 사람한테 때리고, 옛날에 이거 보고 본 척 하고 있다가 왜 과세 하려고 뭐 돈이 없어요 도망가고 그러니까 귀찮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선량한 사람한테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고쳐야지 그런 건. 그래서 미리 공무원한테도 고지를 다 미리 해놔야 되고 똑같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나라가 원칙 아니냐 이거지. 왜 우리가 그 피해를 당해야 되냐. 경매인들도 다 들고 일어나야 되고. 주민 이야기로는 저기 소유자가 죽었답니다. 저 사람이 예. 쓰레기 소유자가 예. 또 망자 얘기가 나오네. 그 소유자가 우선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우선 지금 야적을 한 사람은 전세권자거든요. 이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그 사람을 고발해야지. 네. 아마 이 사람이 지금 6천만 원 전세권이 먼저 선순위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싹 압류시켜버려야 되겠네. 6천만 원 못 받아가게. 다시 우리가 줬다고 우리가 받아와야 돼. 네. 이거 물어줘야 될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물어줄 돈을 다시 갖다가 받아와야 되겠네. 그 작전을 잘 해봐봐. 이거 기밀 작전입니다. 이거 특별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잘해서, 이게 좀 남들이 볼 때 좀 혐오스러운 땅이기 때문에 잘하면 오히려 이득이 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쓰레기 값을 계산 또 빼고 했더라고. 네. 아침에 5억이라고 하면 5억을 뺐으면 남는 것도 없죠. 근데 5억은 안 될 것 같아요. 비록 여기 양주 백서급이지만 거래가 그냥 많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 집 파주 쪽이잖아요. 가깝잖아요. 여기 내 옛날에 자주 왔었던 곳인데, 와서 보니까 옛날보다는 좀 분위기가 더 낮았어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고발 가능해요? 삼자도 저건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삼자도. 이거 아주 안 좋아 보이잖아요. 혐오스러워져 보여. 저기 바로 고소감이 아니라 고발감이지. 고소는 이렇게 나 이해관계가 있는 거지만, 고발은 삼자가 하는 거예요. 안 좋다. 쓰레기를 버렸다. 그거 고발이거든요. 이게 지금 남긴 많이 남죠? 이 동네가 한 300만 원 가요? 지금 바로 옆쪽에 최근에 팔린 게 평당 210만 원에 210만 원? 그럼 지금 최저가가 얼마예요? 92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 정도는 뭐 내가 볼 쓰레기도 아니야. 그때 그걸 얼마에 쳤냐면 내가 3억 5천에 쳤거든요. 거기에 땅이 2,500평이었잖아요. 2,500평 거의 반 이상이 꽉 찬 거야. 여기 산같이 쌓여있는 거지. 묘를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협의가 안 되면 옛날하고 틀려요. 묘도 분묘 기지권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나한테 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도 이제 부담이 되거든. 옛날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서도 옛날부터 지켜오던 전통 우리나라의 뭐랄까 문화죠.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법원에서도 좀 약하게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 저기다 울타리 같은 거 막 쳐도 그거 갖고 시비가 걸려도 그쪽 편 들지 않아 이제는. 울타리도 치고 그러면 저 사람도 보기 싫지. 그래서 사용료 내야지. 우리가 저기서 치료를 받을 때도 딱 복만 받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참여해야 된 소송에 가보면 저것이 미치는 영향이 불미스럽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크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느 임장을 갔더니 저 봉부만 남겨놓고 돌아가면서 그냥 다 해쳐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며칠씩 잡혀 있기도 해요. 경찰관이 해석을 잘 못하겠으니까 이거 훼손했다 해가지고 잡혀갖고 3일 동안 구리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판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경찰관이 판단을 잘 못하는 거야. 묘지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3일 동안 사는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무식하니까 해버린 거지. 그래서 3일 동안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기도 하고. 참, 저 건물도 우리 거예요? 네, 창고입니다. 저 안에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쓰레기 얼마나 있나.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꽉 있어요? 꽉 차진 않았고요. 근데 이 물건은 이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아, 이가 저기 우리 네네. 거란 말이야? 네, 같이 들어와요. 전부 다 그지 같은 거 주네. 저것도 부셔버려야 되네. 돈 들게 생겼네, 돈 들게 생겼어. 방송국에서 나왔어? 예, 유튜브 찍습니다. 저 집 거? 네. 쓰레기장? 네. 이거 여기 주인분이 혹시 지금 상황 아시는가요, 주인분은? 몰라요. 나 이거 엊그저께 왔다 갔는데 저 시리게장 저 장사건. 뭐 12월 때까지 다 쳐진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12월 때까지 다 쳐진대. 누가 고발했을 거예요, 저거. 아유 몇 번 고발 들어왔지. 고발을 하니까 저 밝혀졌거든. 우리도 고발을 해야 돼. 근데. 고발을 해서 우리 뭐라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들도 도망을 못 가. 결국 쳐야 돼. 한다고요 이거. 마누라한테 뭐 유치원 되나 본데. 유치원이요? 유치원은 쓰레기하고 안 어울리네, 유치원. 그 여자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발을 해놓으면 지가 도망을 갈 사람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사람은 도망 못 가요. 추적하니까. 그러니까 고발을 하려는 거야.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줘가지고. 오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같은 땅이요. 쓰레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내가 주장했던 거,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법을 얘기했고, 그것이 이제 문화가 바뀌어야 법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냥 버리고 가면 대충 그 사람은 땜방하고 간 거고, 나머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은 그럼 그걸 관리했던 사람, 즉 국가나 환경단체에서 관리했던 사람이 또 그걸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애매하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 가뜩이나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는 마당에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걸 분명히 해줘야 될 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린 사항을 그 착취를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화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쓰레기 자체를 처음부터 그런 발상을 안 하지. 요새는 그걸 일부러 버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꼭 고발의 자세를 철저히 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걸로 하면 공무원들이나 환경단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이 그걸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쓰레기의 처리 비용 문제인데 이게 사실 노하우가 깊은 거예요. 옛날부터 고물상하고 쓰레기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노하우가 깊어갖고 지저분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몇십 년을 해도 땅을 팔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른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러냐면 안 가르쳐줘. 그 사람 노하우니까.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냐?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 배울 수는 없고 그것까지 어떻게 다 배워요?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을 불러서 다 물어보세요. 반값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밝아진 걸 알고 조금만 자기가 이득이 돼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옛날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게 반값은 내가 먹어야 돼. 이런 사람 스타일이 있어요. 반은 내가 먹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별하려면 많은 사람을 접촉해서 사정 얘기도 해보고 사정도 좀 해보고 달래보면은 그 금액이 반값 이상 떨어진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게 하나의 요령이에요. 많이 불렀다 물어봐. 그럼 뜻밖의 싼 사람이 있어. 이 쓰레기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때가 한번 잡자고 막 비싸게 부르는 게 맞아요. 그래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불러다가 물어보면 싼 가격이 꼭 나온다. 그런 것이 오늘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